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실전편에 나와 있는 훈계 자손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선생이 지금 이 글을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해 안 된다기보다 나 같은 B급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겠죠. 이게 총 9수의 연시조입니다. 그런데 실을 때 보통 긴 시조들은 한 반을 자르던가 그렇게 하는데 9개 중에 굳이 2수만 잘라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해제부터 항상. 자,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상용이 지은 연시조로 총 9장이 전한다. 그 중에 7개가 우리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김상용은 인조 반정 이후에 판서에 기용된 인물로 오륜가와 이게 훨씬 더 유명하죠. 오륜가라는 글이 훨씬 더 유명한 글입니다. 자, 오륜가와 훈계 자손가 등의 교훈적 내용을 담은 작품을 많이 남겼답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후대의 자손들한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보통 이런 글들은 문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훈을 주는 글들은 명령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도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작가의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으로, 그렇다면 각각의 연을 보면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효도인가 아니면 형제간의 우애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부모님께 효도할 것, 어른을 공경할 것, 말을 조심할 것 등 후세들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런 내용이랍니다. 자, 일단 공부하기 전에 방향을 하나 정하고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연시조니까 뭐 어려운 건 없겠죠. 해석 뭐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글들은 낼 문제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를 좀 주목하시냐면, 첫 번째는 표현 방식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고작 해봐야 대꾸법이나 서리법 같은 게 보일 텐데 그런 표현 방식 우스워 보이는 거지만 낼 문제가 없으니까 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각각의 수에 들어있는 가치관들이 있겠죠. 효도에 관한 것이냐, 뭐 기타 등등 형제 간의 우애에 관한 것이냐,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글 자체가 교훈적인 글이라고 했으니까 교훈을 주기 위한 글들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명령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글도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수부터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봐 아이들아. 자, 처음부터 이렇게 청자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뭐 현대문학에서는 대화체라고 부르죠. 뭐 고전도 마찬가지고요. 대화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봐 아이들아, 내 말을 들어서 배워라. 자, 처음부터 뭔가 교훈을 줄 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봐 아이들아, 내 말을 들어서 배워라. 어버이를 효도하고, 자, 첫 번째 가치관이 효겠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글쎄요, 뭐 여기 이제 부모도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그 해제에서 본 거와 같이 이거는 뭐 뻔하게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체를 보면 공경하여서 일생의 효제랄 닦아서 어진 이름을 얻어라. 자, 공경하여서 얻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똑같은 말이네요.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쓰여진 것, 이런 명령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중장부터. 자, 어버이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서 대꾸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버이 효도, 어른, 공경 등등 이런 식으로 대꾸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꾸법도 사용이 되고, 일생의 효제를 닦아서, 자, 효제라고 하는 것은, 효제는 당연히 효도가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플러스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 효도하고 우애를 닦아서 어진 이름을 얻어라. 자, 후세한테 어진 이름, 다시 말하면 명예를 얻어라, 이런 말이겠죠. 저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낸 사람이라고 어진 이름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어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표기할 때 아마 국외음악과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고 2장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2장이 없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얘기는 뭐 별거 아니고요. 나와도 여러분 금방 읽을 수 있는데 2장은 뭐에 관한 거냐면 말 조심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2장에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되어 있어 용한 길로 다녀라. 자, 용한 길은 옳은 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옳은 길 혹은 뭐 바른 길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자, 사람이 되어서 옳은 길로 다녀라. 언충신 행독경을 염려의 닛디 마라. 자, 말 되지기 어렵네요. 자, 언충신 행독경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말은 믿음직하게 하고 행동은
공경하게 하라는 거죠. 공손하게. 그래서 다시 자 말은 믿음 있게 하고 행동은 공손하게 하는 것을 염려에 잊지 마라, 생각에 잊지 마라, 헤아려서 잊지 말라 이런 뜻이니까 의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잊지 말라라고 합시다. 잊지 마라. 그러면 다시 읽어보죠. 자 말을 믿음직하게 하고 행동을 공경스럽게 하는 것을 염려의 잊지 마라, 생각에서 잊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주의하란 말이겠죠. 내 몸이 용치 곧 아니면 내 몸이 바르지 않는다면 동네엔들 다니기야 부끄러워서 동네에도 다닐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내 몸이 용치 곧 바르지 않는다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동네엔들 다니랴. 자 일단 서리법 쓰고 있어요. 서리법은 항상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행동을 강조할 목적으로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3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말을 삼가하여서 노할 때, 화가 났을 때 더욱더 참아라. 다시 합니다. 말을 삼가하여서, 여기서는 지금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을 삼가하여서 노혼죄, 자 화가 났을 때 더 참아라. 한 번을 실언하면, 자 한 번 말을 실수하면 일생의 니읍분요. 자 일생에, 이것도 의역해 볼게요. 후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일생 동안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 조심할 것은, 자, 이 중 뭐 중에서 우리의 인생이겠죠, 그죠? 일생. 여기 나온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일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인가 하노라.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교훈을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장 갑니다. 남과 싸움하지 마라. 싸움이 해가 많다. 자, 남과 싸움하지 마라. 또 역시 명령형 쓰고 있고요. 싸움을 하고 나면 손해겠죠, 뭐. 싸움하면 네가 손해다. 자, 손해가 크면 관송이고 손해가 작으면 수욕이다. 일단 표현 방식은 대꾸법 쓰고 있죠.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싸움을 해서 만약에 그 손해가 크다 그러면 관아에 가서 송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관아의 시비라고 표현해 볼게요. 관아에 가서 시비를 겪게 될 것이고 작으면 수욕이다. 자, 수욕이란 말은 부끄러움과 욕됨을 얘기하는 거죠. 작으면 부끄러움과 욕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무사일 내 몸을 그라다녀 부모 수욕 먹이리.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르쳐서 이런 말이에요. 그라다녀 여기까지. 자, 무슨 일로 적어놔 볼까요? 쓸데없이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르쳐 이런 말이라고요. 자,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르쳐 부모 수욕 먹이리. 부모한테 부끄러움과 욕을 먹이겠는가라는 말이죠. 또 역시 서리법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다시 볼게요. 무슨 일 내 몸 그랐다녀. 자,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르쳐서 부모한테 욕을 먹이리 혹은 부끄러움을 먹이리. 서리법을 사용해서 다투지 말라. 그래서 남과 싸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5장의 내용입니다. 자, 6장으로 갈게요. 그러한 일 몰라 하고 뉘우쳐 다시 말아. 자, 그러한 일은 그릇된 일이겠죠. 잘못된 일은 몰라 하고 하지 말고 뉘우쳐서 다시 하지 마라. 잘못된 일을 했다면 뉘우쳐서 다시 하지 마라. 알고도 또 한다면, 잘못된 줄을 알고도 또 한다면 내중내 그라리라. 자, 내중내는 나중에 이런 말이겠죠. 나중에 잘못될 것이다란 말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알고도, 잘못된 것을 알고도 또 하면, 잘못된 짓을 또 하면 내중내, 나중에 그라리라. 잘못될 것이다. 진실로 허물 곧 고치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 어진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나면 바로 고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7장 갑니다. 6장에서 7장으로 자, 빈천을 슬퍼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라. 또 역시 명령형이고 대꾸법 쓰고 있죠. 빈천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부귀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빈천을 슬퍼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라. 인작 곧 닦으면 천작이 오나니라. 자, 인작은 설명을 보시면 사람이 준 벼슬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람이 준 벼슬을
열심히 하면 천작 하늘이 벼슬을 준다라는 말이니까 아마도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부귀공명을 따르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 충실해서 행동을 해라. 만사를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자, 어진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빈천을 슬퍼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라. 인자 꽃 닦으면, 자, 사람이 준 벼슬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벼슬을 주느니라. 만사를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자, 겉모술수를 사용하지 말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수로 갑니다. 일나려. 자, 일찍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모께 문안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1장과 좀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1장에서는 효도라고 하는 가치를 제시했고요. 지금 보시는 9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그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한 다음에 부모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문제에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부모한테 문안을 하고 좌우에 모셔와서 있어 공경하여 섬기오되. 부모를 공경하여 섬겨라. 여가의 글 배워서, 자,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남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글을 배워서 읽어서 못 미칠 듯 하여라. 자, 해석이 조금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못 미칠 듯이라는 말 앞에다가 의미상 하나를 집어넣으면 조금 이해가 쉬워져요. 남들이란 말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의 정도가 남들이 미치지 못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니까 뻔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조금 생소한 부분들은 한두 번씩만 읽어보시고 표현 방식 뭐가 쓰였구나 한번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금방 문제풀이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1번은 A와 B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거 A가 1장이죠. 1장에서 효제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는 9장 제일 마지막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공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A에서 어버이께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오케이, A에서는 효도의 가치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얘기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네요.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은 A에서 효도와 공경의 이름과 연결되는 것임을 말하고, 자, 발음이 안 돼, 미안합니다. 효도하고 공경을 하게 되면 어진 이름을 얻어라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효도하게 되면 어진 이름을 얻을 수 있어. 근데 B에서 이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건 아니죠. 방법이 나왔을 뿐이지. 3번 A에서 효제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건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갑니다. A에서 아이들에게 어진 이름을 중요성을 제시하고, 자, 어진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는 얘기했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 다음 B에서 이를 인간 전체에 전하는 가르침, 자,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자는 아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 아이가 또 확장되어 있는 것은 안 보이니까 일단 4번은 잘못됐고요. 자, 5번도 A에서 효제와 같은 유교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고, 맞죠? 그죠? 효제,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유교적 지향점 하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임을 드러내고 있고, 자, B에서 이를 실현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과 있다는 거 본 적 없습니다. 효도를 실천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성과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건너가죠.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3장에서는 동네앤들 다니랴라는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 서리법이죠.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 바람직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리법은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자, 2번 4장에서 한 번을 실현하면이라는 가정적 표현, 뭐뭐 하면 당연히 가정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말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어 일생 동안 후회한다고 했으니까 자 3번 5장에서는 크면 관송이고 적으면 수욕이라는 대꾸적 표현 아까 선생님이 대꾸법이라고 했어요. 대꾸적 표현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에 비롯될 수 있는 문제 상황 어떤 손해를 보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4번 6장에서 뉘우쳐 다시 말하라는 명령형 문장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을 지시하고 있어. 자, 마지막 5번 7장에서는 인작, 천작이라는 대립적인 시어.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사람이 준 벼슬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벼슬을 줄 거야. 자, 작은 벼슬, 큰 벼슬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작은 벼슬, 큰 벼슬이니까 이것을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의 가치. 글쎄요,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글쎄요, 이거 지금 그 선생님이 그 해설지를 잠깐 봤는데요. 해설지를 보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가 이게 틀렸다고 했는데 해설지에서는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인작, 지금 네가 사람이 준 벼슬, 작은 벼슬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큰 벼슬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해설지처럼 분수에 맞는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5번 뒷부분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대립적 시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적절치 않은 거니까 5번이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보기는 별거 없어요.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이따위 보기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기랑 문제랑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 좋겠는데요. 문제들은 항상 있다. 참 그렇죠. 자, 일단 봅시다. 김상용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활동했던 정치인으로서 조정의 신임을 얻어서 판서를 지냈다. 그는 생애 가운데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당쟁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으며 갈등과 모함으로 전철된 혼탁한 정국을 목도한 바 있다. 목도가 눈으로 지켜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당쟁의 현실을 지켜본 바가 있다. 또한 그는 병자호란 때 명가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과 맞서 싸우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강화도의 성이 함락되자 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는 오랜 정치 생활을 거치면서 몸소 얻은 삶에 관한 깨달음을 그의 시문에 담아냈는데 훈계자송가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다가 얻은 깨달음이 이 글 속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짧게 말할 수 있는 걸 되게 길게 써놨어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임을 얻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이 여러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걸 쫓아야 한다? 이게 보기에 혹시 있었나요? 없었죠. 지문 내용에 있었나요?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기 사람이 되어 있어 용한 길로 다니라. 용한 길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였었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 옳은 길, 신념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일단 답은 이미 1번입니다.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봅시다. 오래도록 당쟁을 지켜본 작가의 경험이 당쟁 때문에 언충신 행독경을 염려의 잊지 말아라고 하는 가르침에 반영돼 있어. 자, 당쟁 행사로 말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믿음직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라. 이런 거에 반영돼 있다. 3번 모함으로 점철된 혼탁한 정국을 목도한 작가는 조심할 것이 말싸움이라는 삶에 관한 깨달음. 모함, 남을 모함하는 말, 여기 모함이라 나오죠. 그죠? 모함이 말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 혹은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글 내용과 연결성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당파 싸움의 폐해를 인식한 작가의 속마음이 싸움의 해가 많다. 당파 싸움의 폐해. 이것 때문에 싸움의 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 5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작가의 태도는 만사를 하늘만 믿고 옳은 일만 하여라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만 하겠다. 화자의 신념과 지조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생소하지만 어렵지 않은 것을 같이 봤습니다. 서두 선생이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말씀드렸죠. 일단
당연히 해석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행별로 어떤 표현 방식이 쓰였는가, 이 표현 방식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장별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